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 9살 인생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노니 씨의 첫사랑 얘기로 끝을 맺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나눌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책에 비 오는 날에 막 비를 맞으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혹시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하죠. 저도 안에서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요새 너무 간절하지 않나요? 네. 비 오는 날. 네, 먼지가 너무 많아서. 혹시 이제 비 오는 날에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비 오는 날 축구 했던 야. 초등학생 때 제가 약간 축구 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6일은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축구하러 나가고 그때 이제 비 맞으면서 축구했던 거, 비 맞으면서 뛰면은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아무튼 모두가 싫어하는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비 오는 날 고등학교 때 시험이 끝났어요. 금요일이었고 이제 다들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집으로 가는 이렇게 막 부산스러운 금요일에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집이 기숙사 학교니까 슬리퍼 맨날 신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비 오는데 슬리퍼 신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비 오니까 땅은 깨끗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맨발로 그냥 맨발로 학교가 그리고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고 학교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비슷하게 캠퍼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동장 외에 이런 아스팔트 길이 좀 있었는데 아스팔트 길 이렇게 그냥 맨발로 걸으면서 야 시원하네 하다가 들어가니까 또 신발 신기가 싫어서 그냥 교내에서도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혼났죠. 그죠. 그럼 혼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였는데요. 비가 진짜 한창 많이 오면은 하늘이 엄청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느낀 건데 한 3시? 한 6교시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2시인가 3시쯤에 하늘이 너무 까매가지고 와 이러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네. 그땐 그럴 수 있죠. 네. 네. 진짜 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참여정부에서 바뀌었나요? 다른 정부로? 그때 어느 정부예요? 2003년? 2004년이겠네요. 네,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빨리 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큰 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잖아요. 딱히 줄거리가 네. 없어요. 아무튼 좀 책 다시 밖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정리하면 되는데 나의 9살은 어땠나 뭐 스케치 한번 해봅시다. 저는 9살 때 2학년 5반이었습니다. 2학년 5반이요. 네, 담임 선생님 이름이 강윤희 선생님. 기억나는. 무슨 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네. 2학년 5반 강윤희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저를 이제 반장을 시키셨거든요. 네. 반장을 시켜가지고 다른 애들은 안 때리는데 저한테만 체벌을 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체벌? 그냥 뭐 다른 애들이 시끄럽다 이러는 네. 반장이 왜 조용히 안 시키냐 반장 나와라. 그래서 그때는 손바닥 자로 이렇게 맞고 너무하네. 네,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일벌백계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뭐 9살이니까 요즘 같을 때는 막 진짜 선생님 왜 저한테만 그래요 막 이랬을 텐데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 큰 존재니까 그쵸. 그냥 받고 묵묵히 참았던 난 반장이니까 그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죠. 네,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안경을 처음 썼더라고요.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라섹 하신 건가요? 네, 지금은 라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처음 썼는데 그 당시에는 안경 쓴 친구들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이게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서 울면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만 안경을 쓰니까 나만 뭐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면서 갔는데 옆에 친구가 다독여주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웃으면서 울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았고. 너무 착하다 진짜. 네, 진짜. 또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2002년 11월에 G.O.D의 촛불 하나가 발매됐었거든요. 제가 그 노래가 제가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 정지랑 재생 반복하면서 가사 받아 적고 가사를 외웠었어요. 팬 G.O.D. 네, 저도 팬 G.O.D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로맨스정 팬 G.O.D라고 해서 네. 무슨 가사 받아 적었나요? 저는
나에게 G.O.D의 노래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애수인데 애수. 제가 G.O.D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제 1집 관찰 노래를 듣고 이게 너무 세련된 거예요. 와 진짜 세련됨을 이해하던 네. 나이였나요? 그때도 약간 좀 음악에 심취해 있던 초딩이라서 네. 라는 그때 생각이 노래 파도 소리인가? 그때 노래 뭐로 들었죠? 파도 소리 아니 그거 소리바다. 소리바다. 파도 소리가 아니라. 저 그때 유승준 노래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유승준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저한테 9살은 포켓몬스터의 노예였다. 그때 장난 아니었죠. 네. 공중파 만화 영화로 방영할 때. SBS. 그래요? SBS 맞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요? 저는 제대로 포켓몬 노예가 아니야. 아무튼 그때 다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매화 녹음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언젠가 한 번은 할아버지 댁 가느라고 녹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울고 아버지 좀 화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어떻게든 녹음을 좀 구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 명이 녹음을 했대요. 녹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녹화 카세트를 집으로 가져와서 카세트 이거 재생하면서 또 동시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을 사용해서 또 녹화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창 이제 어머니는 학교에 개입하시고 학교에서 얘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발표 얼마나 하는지 손은 들고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너 오늘 하루에 학교에서 손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손 들고 대답하는 횟수만큼 500원을 주겠다. 2번 발표하면 1,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마침 포켓몬스터 카드 시세가 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급식 당번 하루 학교 오시면은 그때 뭐 급식 먹고는 집에 갔나요? 그랬으니까 2학년 때는 아마 갔을 겁니다 집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어머니한테 저 오늘 발표 그때 되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손 들고 발표 몇 번 했다. 그래서 돈 받아서 포켓몬스터 카드 사고 포켓몬스터 딱지 사고 포켓몬스터가 아주 점령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다시 보기 서비스가 안 돼 있던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네. 근데 다시 몇 번 안 봤어요. 그냥 그 녹음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쵸. 뭔가 네. 네, 맞습니다. 재밌다. 포장 장난. 그리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9살 때 별명 같은 거 다 있었어요? 네, 저 있었습니다. 뭔가요? 저는 이름 태우인데 새우. 새우. 네. 그때서부터 있었던 별명이에요? 네, 새우였습니다. 그냥 초등학생들이 별명 음. 지는 게 뭐 그런 거죠. 네. 노인 씨는 저는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저는 요다였어요. 요다. 네. 왜요? 그때 뭔가 저도 비슷하게 그 시점에 안경을 썼는데 3학년, 2학년 때쯤에 그때 뭔가 그냥 안경 쓰고 있으면 요다라고 놀렸어요. 뭔가 좀 닮았나? 맥락이 그래서 없죠, 안경 그때는. 요다. 이 책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 중에서 가장 내가 아낀다 아니면은 가장 이 사람이 별로다 했던 그런 등장인물이 있을까요? 한 명씩? 저는 가장 별로였던 사람은 산직이요. 그 아저씨 너무 나빴죠. 네. 네. 뭐야 완전. 산직이 뭐 빨개 벗기고 완전 그죠. 체벌하고. 네. 근데 그 가장 불쌍한 골방 철학자도 약간 이 책에서 안 좋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골방 철학자는 그만의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산직이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나쁜 행동만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최악이었습니다. 저도 최애는 기종이. 기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최악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산직인데 그런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고 제일 마음이 가는 등장인물은 저도 골방 철학자. 이게 분명 요새 시선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좀 스토커 비슷한 일도 좀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속썩이고 막 자살까지 했으니까 참 뭔가 그러니까 참 나쁜데 좀 불쌍한 거를 어쩔 수 없는 네 뭔가 이 책에서 하나 캐릭터를 좀 지우고자 한다면 저는 골방 철학자를 좀 지우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가서 뭔가 9살 인생 전체의 색을 좀 바꿔놨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거진 20년 전 책이잖아요. 네. 근데 골방 철학자는 지금 시대에도 뭔가 있을 법한 네, 그런 캐릭터죠. 캐릭터라 조금 마음이 갔습니다. 네. 제가 가장 최애했던 캐릭터는 윤희 누나. 그 누나는 왜 이렇게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지
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영화의 윤희 누나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윤희 누나가 이미지는 기억이 나는데 배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막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캐스팅에 성공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윤희 누나 같은 네. 그렇게 뭐 어린이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오히려 다 잘 맞춰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죠. 여민이한테 고민도 얘기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의 캐릭터는 풍뎅이 영감. 네, 풍뎅이 영감. 그 진짜 요즘에 저도 막 집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9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삼촌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9살인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우리 집에 논인 삼촌이 있어. 로맨스정이 삼촌이야.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볼지. 쳐다보면서 가장 그 사람의 하루 중에 같이 산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의 하루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삼촌은 왜 이렇게 일정하게 살지? 재미없게 살지? 노잼이지 저 삼촌은. 저는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루틴에서 이렇게 특별함을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날도 뭐 오전에 업무하고 녹음하고 끝. 평일에는 회사 갔다가 운동하고 집에 가서 쉬고. 저번에 저희 일상 말했잖아요. 그게 약간 일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9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뭐 특별함 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저 삼촌은 왜 자꾸 날 괴롭히지? 괴롭힐 것 네, 같아요? 저는 진짜 제 9살 조카가 있다면은 걔는 끝났습니다. 제 거의 뭐 저의 장난감? 네, 그렇죠. 뭐하고 놀 거예요? 일단은 뭐 계속 건드리겠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근데 적당한 당근과 적당한 책찍을 주면서 그렇게 좀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9살한테 요새 뭘 줘야 당근인가요? 뭐 돈이겠죠. 현금. 돈인가? 네, 저는 5,000원씩. 스마트폰? 스마트폰 알아서 놀아라. 한 10분 줄게. 너무 짧나? 삼촌 나 지문 등록해도 돼? 네. 챈들러 씨는 만약에 저는 저 사람은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9살이면 집에서 놀 게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뭣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집에 와서 그냥 눕지? 왜 그냥 핸드폰만 보다가 잠이 들지? 이거 너무 옛날 생각인가요? 요새 애들이 9살이면 핸드폰 맛을 아나?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이상하진 않겠다. 요즘에는 뭐 아기 때부터 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면 아마 왜 삼촌은 구독하는 유튜브가 없어? 이렇게 되려나? 딱히 구독해놓고 보는 게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했었던 세모덕. 네, 요새 또 세모덕. 소홀해져서 딱히 구독해놓고 보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왜 저 삼촌은 유튜브를 안 하지? 왜 이런 생각? 그리고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 같기도 한데 이 저자 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은 정말 묘한 숫자다. 9을 쌓아놓았기에 넉넉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헛헛하다. 그 9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에 불안하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건 모두 십진법의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게 때때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곤 하니 우습다. 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좀 저도 요즘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19에서 20 될 때랑 29에서 30 될 때 특히 이런 9에서 10이 될 때 우리는 좀 많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 3.1절 100주년인데 네. 사실 매번 3.1절이 매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3.1절 100주년이다. 이게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십진법 숫자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게 뭔가 인류의 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애초에 뭔가 좀 멍청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수란 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9수란 말을 배워서 알았어요. 음. 그것도 꽤나 나이 들어서 20대 때 들었나? 아니면 10대 후반에 들었나 그렇거든요. 네. 9수란 단어를 9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뭐 29, 39이 좀 기분 나쁘게 이상하게 느껴지겠네 싶어서 괜히 들었다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어렸을 때 커오면서 혹은 19살 때 느끼지 않았던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인간의 본성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닌가 음. 싶은데 뭐 본성이라고 보세요? 저도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똑같이 아홉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유럽 때 아홉수 있었나? 뭐 누구나 아홉수지 않을까요? 고3이면 누구나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 혹시 지금 로맨스 정치는 그냥 29이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이런 아홉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번에 어떻게 생각한다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아홉수라 그래서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앞으로 내가 앞자리가 바뀐다, 30이 된다 이러면은 사실 아득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네. 저도 아홉수보다는 뭔가 30이라는 숫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멀게 느껴지고 되게 크게 느껴져요. 네. 9보단 0에 더 마음이 가시는 편이군요. 네. 그리고 특히 30. 뭔가 음. 30이면 어른인 것 진짜 같아요. 어른. 네,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진짜 참여정부를 겪은 어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30살 때 김광석의 30즈음에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지 30이 뭔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이거 우리 저번 한번 언제였지? 시집 다룰 때인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네. 시즌 1 때인가 2 때? 그랬더니 그때 서양 문화권에서도 네, 30에 서른이. 대해서 뭔가를 노래한 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와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했구나 싶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뭐 9은 뭐 인간의 본성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30은 인간의 본성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사람마다 다르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딱 30쯤이 뭔가 요동칠 때인가? 예컨대 우리가 초등학교 3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중학교 4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가 뭐 그 나이 때에 맞는 뭐 집중력 시간 이런 것처럼 30즈음이면 뭔가 인간이 한번 집중력을 잃고 이렇게 저렇게 뭐 휘둘릴 땐가 방황할 싶기도 땐가?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인류를 낳아놓고 동물처럼 키운다고 하면 30세 때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이 사람의 사회적 나이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사회를 좀 알아가는 나이가 30이라서 다들 그러는 건지 이런 좀 여러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십진법이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잘 없는 이유로 네. 정말 그렇잖아요, 사실. 네, 사실 10개만 딱 네. 세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십진법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딱 싶긴 그거죠, 하네요. 뭐 그렇지. 네. 여기서 하나 더 그냥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요. 여기 29이신 분도 있고 29이 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남은 29살이나 앞으로 다가올 29살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내가 그러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29에는 이 책 한 권만이라도 내가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네. 20대가 가기 전에 그럼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는 걸 보면 없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좀 남았으니까. 아직 모를 때인가요? 네, 29이 되면은 뭔가 그때 하고 싶은 게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경제적인 목표가 있어가지고 뭐 얼마 모으겠다. 얼마 모으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밝힐 수 있나요? 예. 뭐 어차피 목표치니까. 네, 그 말해야지 어차피 그걸 모으게 되니까 공헌을 해야지. 1억 모으고 싶습니다. 어. 네. 29까지 1억? 29이 끝날 때 끝날 끝날 때 1억? 때까지. 그 1억으로 뭐 하실 건가요? 재테크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 삼촌 재미없다. 엄마 저 삼촌 돈 모았는데 안 써. 아니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돈 가지고 돈 불리는 재미도 있고 주식 같은 것도 좀 관심 있으신가요?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식 팟캐스트 한번 만들어 볼래요? 존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금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갈피.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노니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윤희 누나가 여민이에게 한 말인데요. 내 남동생은 중학생인데도 어린아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아이는 아이다워야 좋은 거야.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윤희 누나 꼰대인가요?
젊은 꼰대. 뭔가 제 그 기억 속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학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에버랜드에서 낄 법한 그런 머리띠 있잖아요. 형형색색의. 미키마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거. 아, 그걸 해서 애들이 놀렸어요. 근데 걔가 그 당시에 그런 말 했어요. 이건 이 나이 때 하지 나이 더 먹으면 못해. 야, 그래서 와, 난 한 거야. 진짜 대단한 친구네요. 크게 됐죠,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크게 됐을 것 같아. 정치일 할 것 같은데 되게 큰일 할 것 같은 친구인데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딱 공감이 가면서 그 나이 때 해야 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이 때 그 나이 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또 그럼 노니 씨가 이 나이 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놓쳐서 이제 못한다. 아쉬운 게 있나요? 저는 20살을 다시 보내고 싶어요. 뭘 못했길래? 대학 생활을 못해서. 음. 그러니까 남들 저 1년을 더 했는데 저는 그 1년이 되게 뭐 힘든 것도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 남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20살. 네 20살의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도 노인 씨랑 비슷한데 네. 저도 20살이 저도 이제 대학교를 재수를 했으니까 네. 재수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교복 입고 뭐 에버랜드 가기, 롯데월드 가기 이런 걸 제가 못했거든요. 저도 20살을 암흑기로 보내가지고 네. 좀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교복 네, 입고 교복 풋풋하게 입고. 돌아다니기. 네. 그럼 4월 1일 날 교복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하네요. 근데 전 20대 뭐 20살은 아니고 중학교 때 연애를 못 해본 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풋풋할 것 같거든요. 중학생의 연애? 그러니까 네. 같은 교복을 입고 연애하더라도 고등학생의 연애와 중학생의 연애가 좀 다른데 차원이 다르긴 하죠. 네. 너무 네. 그때 이제 좋아하는 분이 있으셨나요? 그쵸 있었죠. 아, 영화관에서 중학교 때 영어 학원에서 앨리스인가요? 앨리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인데 중학생 내내 네, 저를 쫓아다녔죠. 네. 네 로맨스 정신은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네, 저는 이 청년사에서 나온 책 페이지 52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토굴할매 아까 얘기에 나오는 건데 모든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희망이라는 거울에 비출 때만이 실감이 나는 법이다. 기쁨과 희망의 거울을 갖지 못한 산동네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이 마치 자신의 얼굴처럼 당연히 달려있는 것으로만 여겼다. 이 문장이 인상 깊었는데 그 KBS에서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눈물 질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좀 힘들긴 해도 얼굴이 되게 밝거든요. 오히려 그냥 뭐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불행함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나에 대한 안도감?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는 괜찮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좀 이 프로그램 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걸 왜 느끼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동행이란 프로그램은 마냥 좋은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별로인 불행 포르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문장을 읽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는 기종의 말입니다. 기종이 여민이한테 하는 말인데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여전히 좋기 때문이다. 너는 내 말을 가장 다정스럽게 들어준 아이였어. 그것만으로도 난 너를 잊지 못할 거다. 의리남이네요. 이 정말 요 부분만큼은 진짜 9살이 얘기를 했고 9살이 썼을 것만 같아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풋풋하고 이걸 그것만으로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쓴 것도 참 좋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애다 싶어서 괜히 아빠 미소 짓게 만들었던 문장이라서 네, 진짜 이런 기종이 같은 친구가 어렸을 때 있었다면은 되게 재밌는 시절을 네. 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연남동 수선집. 네, 이제 연남동 수선집 시간인데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고쳐보는 시간 말고 이 책이 또 딱 연남동 수선집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 책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 한쪽을 그냥 다 할애해서 딱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나는 10살이 되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거 너무 이거 하라고 막 네. 뭐 어느 독서 모임에서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어쓰기 이런 거 시켰을 것 같죠 초등학생 때. 네. 이 딜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럼 또 해봐야죠. 이렇게 그렇죠. 판 깔아줬는데 네, 오늘 연남동 수선집은 요 뒤 문장 이어서 네. 쓰기로 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에 충실하게. 그럼 뭐 의도에 충실해도 되고 어쨌든 10살 네. 되었다. 이제 어쩔 거냐. 저도 그냥 여기다가 생각이 나서 썼는데 그래서로 끝났지만 저는 그리고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운이 나쁘게도 장우림과 같은 반이 됐다. 장우림은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다. 오늘 우리 반에 진짜 예쁜 전학생이 온대. 뭐 예쁜 전학생? 나는 장우림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예쁜이란 단어에 꾹꾹 힘을 주며 대답했다. 장우림은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선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나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라고 이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전학생이 오면서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살의 사랑인 10살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상상해봤습니다. 장우림과 그때까지 약간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전학생이 오면서 그 불을 지르는 거죠. 그 관계에. 네. 저는 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 약간 정봉이 응답하라 거기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사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챈들러입니다. 나는 10살이 되었다. 그래서 백사초 선배가 되었다. 백사초 선배 아시나요? 아니. 나 3월에 4학년이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 자를 모르신다고요? 네. 아닙니다.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 네. 사실 10살이면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4학년이면은 딱 이 짤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3학년이라서 미스여가지고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 전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는 10살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장우림과 다른 반이 되었다. 3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반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10분이 모자르게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점점 그 방문의 빈도는 줄어들었고 5월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가끔 교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이것도 새드 엔딩이네요. 아니요, 이게 새드 엔딩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이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에야 뭐 친구 하나하나 되게 뭔가 오래 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10살, 9살 때는 되게 같은 반이 맞아요. 최고죠. 같은 반이 최고고 뭔가 야 너무 아쉽다 막 반배정 이렇게 딱 결과 나오잖아요. 들으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데 또 그 새로운 반에서 한 달 지내다 보면은 진짜 다 잊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맨스전과 반대로 한 학년만 올라가서 채 5월이 되기도 전에 첫사랑 장우림을 잊는다. 그렇게 빠르게. 왠지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닐까 싶어서. 네. 저도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 게 그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반배정 바뀌고 나서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친구랑 약간 인사할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어색해지는 계속 인사 안 하겠죠. 네. 평생. 네. 약간 그런 거를 저도 공감해가지고 딱 이게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백사초 선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나 3월에 4학년이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네. 또 아쉬운 거 생각났다. 대학교 4학년 때 이 짤을 못 쓴 거. 4학년 때만 쓸 수 있는 짤인데. 카톡 부사에다 해서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9살 인생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챈들러 씨 한 줄 평과 별점 말씀해 주시죠. 네. 29살이 9살을 볼 때 9살도 29살을 본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 풋풋했던 나의 과거가 떠오르는 마음 따뜻한 소설.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맨스 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추억의 돌멩이.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저희가 또 연타석 이루타 이 정도면 뭐 담장 넘어갔다고 봐도 네. 되겠죠. 뭐 네. 득점했네요. 네. 오랜만에 좋은 책 읽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 알림장은 누구죠? 네, 오늘 알림장 챈들러입니다. 네.
어느 게임에선 캐릭터를 만들 때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결과로 힘, 민첩, 지능 등 캐릭터의 세부 능력이 결정되는데 게임을 하던 초딩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만 지나도 주사위 던지는 일을 곧잘 자신의 인생에 비유하곤 했다. 그리고 그건 의뢰 이번 생은 글렀으니로 귀결되곤 했다. 한참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 덕분에 이제는 새삼스런 일이 되어버린 그 어줍잖은 주사위 인생론을 다시 생각하는 요즘이다. 말하자면 밸런스 안 맞는 캐릭터처럼 나의 감정에도 균형이 엉망이다. 선명한 두려움이건 모호한 두려움이건 무서움만을 잔뜩 느끼도록 주사위가 굴렀고 두려움 이외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인생을 걸고 던지는 주사위보다도 단지 겁 많은 초등학생의 일이라고 생각했더랬다. 선생님이 화를 내면 어쩌지? 망신을 당하면 어쩌지? 친구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과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웬걸 아이와 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주사위였다. 나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굴려졌구나. 오늘 알림장이 영 별로인데 어쩌지? 이렇게 챈들러 씨 알림장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책을 읽나요? 네, 다음 주는 아까 로맨스 정씨가 29살 때 꼭 하고 싶다고 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네. 로맨스 정씨가 꼭 읽고 싶다고 했는데 이 책 추천한 거 누군가요? 논의입니다. 왜 그랬어요? 네, 이거 지금 저희 셋 다 읽고 있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안 읽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지금 제 29의 목표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특별한 게스트가 온다고 하죠. 네, 일단은 또 우리 스포를 하자면은 삐삐. 네, 명예회원, 명예소년단원 김삐삐 씨가 참여를 하고 어떤 근황을 몰고 올지.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다고. 네,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삐삐 씨의 이제 팬이셔가지고 네, 그 삐삐 씨 팬분까지 한번 5명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